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움직임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13주째 상승,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름폭 커져. 뭐 이런 제목인데요. 네, 요즘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시장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이 기사를 통해서 핵심만 좀 빠르게 그리고 알기 쉽게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올랐다는 거. 이거죠. 네, 꽤 긴 시간이죠. 석 달 넘게 계속 오른 거니까요. 특히 그 재건축,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 허울고 새로 짓는 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아, 그렇죠. 전체 그림을 보려면 그 부분을 꼭 짚어야 합니다. 기사를 보면요.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9% 올랐어요. 그 전주가 0.08%였으니까 오름폭도 아주 살짝 커진 거죠. 아, 조금 더 올랐네요. 네, 한국부동산원 분석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원래 입지가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들 위주로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 그러니까 팔고 싶은 가격을 좀 올리고 있고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도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이나 뭐 선호 단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곳들이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재건축은 이게 진행되면 결국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가 크게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아,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군요. 네. 그리고 선호단지는 뭐 교통이나 학군, 편의시설 이런 게 잘 갖춰져서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하고요. 네. 이런 곳들은 좀 시장이 불확실해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처럼 여겨지니까 수요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동시에 기사에서도 언급하듯 일부에서는 매수자들이 섣불리 막 사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소위 관망세, 이것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아, 무조건 다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군요. 네, 모든 지역, 모든 단지가 다 뜨거운 건 아니라는 거죠. 온도차가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 안에서도 좀 그런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특히 강남 쪽은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고 하던데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맞아요. 강남 11개구 평균 상승률이 0.11%로 서울 전체 평균 0.09%보다 높았습니다. 오, 확실히 높네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강남구는 대치동이나 압구정동 이런 곳들 위주로 0.19%, 서초구는 반포동, 잠원동 이쪽 주요 단지들이 0.18%, 송파구도 잠실동 중심으로 0.18% 올랐어요. 거의 0.2% 가까이 오른 거네요. 특정 지역들은. 그렇죠. 이런 지역들이 바로 대표적인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선호도가 아주 높은 그런 곳들이죠. 그 외에 양천구 목동이나 강동구 고덕동 같은 곳들도 0.1% 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와, 강남권의 상승 동력이 진짜 강하군요. 그럼 상대적으로 강북 쪽은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강북 14개구 평균은 0.0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강남보다는 상승률이 좀 낮죠.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네, 근데 또 강북이라고 다 잠잠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포구 아현동이나 염리동, 성동구 성수동, 또 용산구 이천동 같은 곳들. 이런 데는 주거 환경이 좋거나 개별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0.15% 이상의 꽤 높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아, 강북 내에서도 또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걸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개발 호재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서울 안에서도 동네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0.01% 상승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건 사실상 서울이 끌어올린 거고요. 아, 서울 효과군요. 네, 인천은 오히려 0.01%, 경기도는 0.02%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랑 인천은 내렸네요. 네, 기사에 따르면 인천은 연수구 같은 곳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는 안성이나 김포, 평택 이런 도시들에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봐도 0.02% 하락했습니다. 대구나 대전 같은 광역시 포함해서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전남 같은 곳은 0.08% 내렸고요. 와, 이게 정말 서울, 그것도 특정 지역만 뜨겁고 나머지는 식는 그런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이 차별화 또는 양극화,
라고 부르는 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나요? 네. 전국 188개 시군구 중에서 가격이 오른 지역 숫자는 지난주랑 똑같이 61곳이었어요. 그런데 보합,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는 지역은 11곳에서 9곳으로 줄었고 하락한 지역은 106곳에서 108곳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 오른 곳 수는 그대로인데 내린 곳이 늘었다는 건? 그렇죠. 이게 시장 전체가 같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으로만 열기가 확 쏠리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더 식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기사를 통해서 본 4월 아파트 시장 13주 연속 상승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지역별 온도차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상승세가 전국적인 흐름과는 확실히 거리가 멀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시작이 좀 조각조각 나뉘어서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단순히 그냥 어디가 올랐더더라 여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좀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특정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더 넓은 어떤 경제적, 사회적 함의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 분석이 현재 시장의 이런 다면적인 모습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뚜렷한 지역별 가격 차이 현상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 계속되거나 혹은 더 심화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기회라든지 아니면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